고나비뉴스 심층 분석은 구글 딥 리서치를 활용하여 국내외 다양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만들어진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작됩니다. 해당 보고서는 설명란에 링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있어요. 네. 5개 핵심 양자 컴퓨팅 기업 분석 보고서인데요. 이걸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아, 그거요? 네네. 이 복잡하고 또 뭐랄까 잠재력 큰 분야잖아요. 네, 여기서 뛰는 선수들이 누군지 또 기술 경쟁은 어떤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게 오늘 저희 미션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자 컴퓨팅, 이게 이제 단순 연구실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정말 막대한 자본이랑 최고 인재들이 막 몰려들고 있죠. 네, 그렇죠. 아주 치열한 글로벌 경쟁의 장이 됐어요. 물론 그 엄청난 가능성 뒤에는 풀어라 할 기술적 난제도 많고 또 개발 기간도 아주 길다는 현실적인 과제도 분명히 있고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이온큐, 리제티, D-Wave, IBM, 그리고 QCI, 퀀텀 컴퓨팅 잉크죠. 이 회사들이 각자 좀 다른 전략으로 이 기술 혁명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좀 풀어보죠. 도대체 이 양자 컴퓨터 왜 이렇게 특별한 건가요? 핵심은 그 큐비트라는 거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큐비트죠. 우리가 아는 일반 컴퓨터는 비트,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렇죠. 0 아니면 1. 근데 큐비트는 달라요. 중첩이라는 걸 통해서 0과 1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가 있어요. 마치 공중에 던져진 동전처럼요. 앞면이면서 뒷면인 상태, 그런 거죠. 동시에요? 와. 네. 게다가 얽힘이라는 현상으로 얘네들이 서로 연결돼서 아주 복잡하게 상호작용을 해요. 여러 상태를 동시에 갖고 또 서로 막 얽혀 있다. 아,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건데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바로 핵심인데요. 큐비트 수가 하나씩 늘 때마다요. 처리 능력이 2AN인.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2N이요? 와, 2배? 4배? 8배? 이렇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종류의 문제에서는 지금 슈퍼컴퓨터도 풀기 어려운 계산을 해낼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들이죠? 예를 들면 신소재 개발이나 신약 개발할 때 분자 시뮬레이션 같은 거요. 아니면 아주 복잡한 물류망 최적화 문제? 이런 거에 강점을 보일 수 있고요. 아, 분자 시뮬레이션? 네. 그리고 암호학 분야에서는 좀 양면성이 있는데 기존 암호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요. 이게 쇼어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아, 그 유명한 쇼 알고리즘. 네. 반대로는 또 해킹이 거의 불가능한 새로운 양자 암호 통신, QKD라고 하죠. 이런 시대를 열 수도 있어요. 이야, 이거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보고서 보니까 기술 방식도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무슨 초기 반도체 경쟁 보는 것 같아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여러 기술이 지금 막 경쟁 중인데 대표적으로 아이온큐가 주력하는 이온 트랩 방식이 있어요. 이온 트랩. 네, 이거는 큐비트의 정확도, 즉 충실도가 아주 높아요. 계산 오류가 적다는 게 큰 장점이죠. 오, 정확도가 높다. 근데 단점은 연산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느린 편이에요. 아하, 충실도는 높은데 느리다. 그럼 반대로 리게티나 IBM이 쓰는 초전도 방식은요? 이건 어떤가요? 초전도 방식은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연구하는데 네. 속도. 근데 큐비트가 아주 불안정해요. 그래서 오류가 좀 쉽게 발생하고 또 결정적으로 영하 수백 도의 극저온 환경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죠. 아, 극좋은 시설 유지가 만만치 않겠네요. 그렇죠. 또 다른 접근법으로는 D-Wave라고 있는데 여기는 특정 최적화 문제에만 특화된 양자 어닐링 방식으로 이미 상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아, D-Wave는 좀 다르군요. 네, 그리고 QCI는 상온 작동 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광자 방식을 연구 중인데 이건 아직 기술적 난이도가 좀 높다고 평가받고요. 와, 정말 다양하네요. 이게 나중에는 CPU, GPU처럼 여러 방식이 같이 쓰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른바 이기종 컴퓨팅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보고서에 나온 기업들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아이온큐부터 가보죠. 네, 아이온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온 트랩 선두주자고요. 네, 이온 트랩. 세계 최고 수준의 큐비트 충실도,
99.99%. 이게 최대 강점이에요. 99.99%, 4나인스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49. 그리고 미국 공군연구소 AFRL 같은 정부 계약도 확보했고요. 다만 기업 가치는 굉장히 높은데 아직 매출은 좀 적고 현금 소진율이 높다는 거. 이게 투자 관점에서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렇군요. 다음은 리게티. 여기는 초전도 방식이죠. 네, 초전도 방식이고요. 자체 팹, 그러니까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고 아, 자체 팹. 네, 그리고 칩을 레고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확장하는 독자적인 모듈형 설계를 가지고 있어요. 확장성에 좀 신경을 쓴 거죠. 리제티도 정부 계약을 따냈고 현재는 재무구조 개선을 꾀하는 뭐랄까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있는 기업이에요. 턴어라운드 기대주군요. 현금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현금 관리 능력이 앞으로 성패를 가를 겁니다. D-Wave는 아까 잠깐 나왔는데 좀 다른 길을 간다고요. 최적화 문제에 집중해서 이미 고객사도 있다고요. 폭스바겐 같은. 네, D-Wave는 양자 어닐링 방식으로 최적화 같은 실용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서 가장 먼저 상업 고객을 확보했어요. 말씀하신 폭스바겐, 로키드 마틴 이런 데들이요. 최근에 대규모 자금 조달에도 성공했고요. 오. 근데 이제 만약에 다른 방식의 범용 양자 컴퓨터가 빠르게 발전한다면 D-Wave의 이 특화된 기술이 상대적으로 좀 덜 매력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술적 진보와 위험은 안고 있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범용이 나오면. 자, IBM은 워낙 거대 기업이라 좀 결이 다른 것 같고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 큐이스킷인가요? 여기에도 힘쓴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IBM은 거대 기업답게 초전도 방식 하드웨어 개발과 함께 개발자들이 쉽게 양자 컴퓨팅을 쓸 수 있도록 큐시킷이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또 커뮤니티 구축에 엄청 집중하고 있어요. 생태계를 만드는군요. 네, 가장 안정적인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회사 전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양자 부분만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QCI. 여기는 보고서에서 다크홀스라고 표현했던데요. 상원 작동 가능성이 매력적인 광자 기술. 아직은 좀 초기 단계인가 보네요. 네, 맞아요. QCI는 그 광자 기술 기반으로 상온 작동이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기술적으로나 재무적으로나 불확실성이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출도 아직 미미하고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5기업을 쫙 훑어봤는데요. 여기서 보고서가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 기업들의 현재 가치 평가, 이거 어떻게 봐야 하냐는 거죠. 실제 매출이랑 시가총액 사이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바로 그 점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지적이에요. 아이온큐, 리게티, D-Wave 같은 소위 순수 양자 기업들 있잖아요. 네, 양자만 하는 회사들. 네, 시가총액은 막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데 연 매출은 아직 수천만 달러 수준이거든요. 와,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현재 주가가 단순히 지금 돈을 버는 능력보다는 미래의 기술적 돌파 가능성, 그리고 정부의 지원 약속, NQI나 칩스 법안 같은 이런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을 훨씬 더 크게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군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사실상 미래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는 셈인데 이건 반대로 말하면 정부 지원이 줄거나 기술 개발이 예상보다 늦어지면 주가 변동성이 엄청 커질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죠. 결국 지금 평가는 미래 잠재력이랑 정부 지원에 대한 믿음 투표, 그런 성격이 강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이 자료를 저희에게 보내주신 당신, 청취자분께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보고서는 결국 양자 컴퓨팅 투자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긴 호흡의 마라톤이고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성공했을 때 그 보상은 정말 혁신적일 수 있다는 점, 이걸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마라톤이군요. 네, 그래서 핵심은 각 기업들이 기술적 이정표, 마일스톤을 잘 달성하는지, 그리고 꾸준히 정부 지원을 확보하는지, 또 특히 아까 말한 순수 기업들의 경우에는 현금 보유고랑 소진 속도 있잖아요. 네, 현금 얼마나 있나? 네, 자금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이걸 정말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긴 돈 떨어지면 아무리 기술 좋아도 힘드니까요. 그리고 순수 기업들의 높은 변동성 리스크랑
또 IBM 같은 대기업의 안정성 사이에서 본인이 어떤 위험을 선호하는지도 중요하겠고요. 맞아요. 보고서에서도 앞으로 그 논리적 큐비트를 실제로 구현하는 거나 실제 상황 문제에서 양자 이점을 증명하는 것 같은 아주 중요한 마일스톤들을 주목하라고 제안하고 있죠. 네, 논리적 큐비트 구현.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네, 뭔가요? 오류를 스스로 보정하는 완벽한 양자 컴퓨터, 이거를 FTQC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가려면 아직 길이 멀고 또 보셨듯이 정부 지원 의존도도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본격적인 상업적 성공이 오기 전에 투자 심리가 갑자기 확 얼어붙는 이른바 퀀텀 윈터가 찾아온다면, 아, 퀀텀 멘터? 네, 그런 상황이 온다면 과연 이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건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현실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나비 뉴스 구독을 통해 재테크,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정보를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고나비 뉴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